안녕하세요. 파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잘 살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내 희망대로 안 이루어진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김원수 작가의 뜨거운 피, 이제 이 영화로도 나왔고 소설로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구영감이라고 하는 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복 입고 설쳐대지 마라. 눈에 띄기 쉽다. 눈에 띄면 감옥에 갈 확률이 높다. 가오부리지 마라. 의미 없다. 쓸데없다. 폼은 잠시고 감옥은 평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것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태라고 했습니다. 오래 살아남으려면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까불고 게임 주고 폼 잡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잘 처먹는 놈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혼자 처먹는 놈이죠. 본시 잘 먹는 놈은 잘 처먹는 놈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힘세지는 것보다 그저 조용히 지죽은 듯이 지내는 게 최고라고 했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개폼 잡다가 죽으면 끝이죠. 비굴하게 지내고 비겁해도 살아남아야 후회를 도모할 수 있죠. 그리고 돈 되는 일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항상 입이 무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된다 하더라도 멋지고 깔끔하게 성사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생활은 현실은 누구에게나 구질구질한 법이다. 늙은 건달도 자기 밥줄을 끊으려고 들면 미친 독종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뜨거운 피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글들 보면서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추하고 한심해 보이면 되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버려지면 끝이다. 열심히 죽 서서 남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실이 시궁창 같아도 잘 지내야 된다. 구질구질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구영감이 얘기하죠. 매사에 조심해라.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싸움은 원래 치졸하고 지저분한 거다. 멋있게 싸우려고 드는 놈이 제일 먼저 넘어진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개품 잡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함부로 남에게 동정이나 아량 베풀지 말랍니다. 잘못했다가는 지가 제일 먼저 죽는다라는 거죠. 독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오래오래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내 고민, 내 문제를 함부로 남에게 털어놔서도 안 됩니다. 그게 약점이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거친 풍파가 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그냥 기다린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다. 잘 산다라는 게 뭡니까? 별일 없이 지내는 거. 그게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조용히 사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 됐든 간에 길은 어디로나 나 있다라는 겁니다. 떠난 곳에서 이야기가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떠나는 그 자리가 누군가는 새로이 시작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살아야죠. 내가 내 모습을 선택하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들하고 다른 선택으로 지금을 지내죠. 아주 우연히 내쳐진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고 또 잠깐 여유를 부리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군가에게 제 존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쓸모만 있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참 삶이 안 쉽구나, 힘들구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든 건가? 나한테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오는 거지? 이렇게 억울해하고 서러워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나한테 기회가 안 오는 건지, 어쩌면 화를 피하고 조용히 피신해 있는 건 아닌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죠. 주류가 망하면 또 비주류가 주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순환 된다라고 얘기하죠. 누군가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 배우가 잘 연기할 수 있게끔 또 무대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이냐?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거죠. 형편없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없이 지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사한 일은 아주 가끔하고 대부분은 형편없는 일로 채워갑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쓸모없는 것 같고 형편없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자책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우리의 삶을 다 완성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고 또 감사하고 고마워할 거리들도 또 갖춰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금세 망할 것처럼 언론이든 유튜브든 호들갑 뜨는데 망하는 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차라리 금방 망하면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사리 망하는 게 확 오진 않더라는 거죠. 어쩌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걸 멈추고 난 이유나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말 좀 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걸 멈추고 난 다음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또 한 2년을 한국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략 미국이 23년은 금리 인상을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24년쯤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년, 25년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한국이 26년, 27년을 겪을 것 같습니다. 26년, 27년에 부동산 가격이 2016년 가격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앞으로 3, 4, 5, 6, 7, 5년간은 최소 많이 어려울 거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남을 궁리를 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산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살아남아서 버티고 견뎌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욕심부리고 탐욕으로 경제적인 자연이 부자가 된다는데 그딴 소리에 넘어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골로 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조심하면서 삶을 하나씩 둘씩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